한 바쁜 도시의 번화가 한가운데에 조엘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정작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앤스콤 이도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엘은 흥미를 느끼고 이 이론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엘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면 그는 비어 있는 러닝머신을 고르고 이어폰을 꽂고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가득 찬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서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앤스콤의 이론을 접한 이후부터 조엘은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운동도 가능할 텐데 왜 하필 달리기인 걸까? 깊은 고민 끝에 그는 달리기가 자신에게 준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릴 때 그는 일상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엘은 자신의 의도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해방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더 의식적으로 매일의 달리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자 즐거움이 되는 활동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조엘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조엘, 너는 매일 아침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서 지내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너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조엘은 잠시 고민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 예전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을 테지만 이제는 알고 있지.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내가 위해주는 시간이자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이랄까? 앤스콤에 따르면 그게 바로 나의 의도인 거야.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욱 가볍게 만드는 것이지.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각자도 자신들의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어온 행동들에 대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엘의 이야기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의도를 찾고 그 의도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조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실천하며 단순한 행동을 넘어 그 행동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좋아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윌리엄스였는데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상담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주제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논쟁, 즉 다른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의 도덕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회의는 작은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주해온 한 가족이 매년 특정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이 의식이 마을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타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노인은 회의가 시작될 무렵 조용히 일어나 사람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파르테논 신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옛날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에는 파르테논이란 신전이 있었지요. 신전의 기둥들은 각기 다른 장인들이 만들었으나 의도적으로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둥들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뿐 아니라 타 문화의 요소도 존중했죠. 그러나 만약 이 기둥들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워졌다면 신전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각 문화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신전을 세우는 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다른 문화의 전통을 받아들일 때 그 전통이 우리의 신전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즉, 일종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문화의 도덕적 관행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신전의 기초임을 명심합시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윌리엄스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보다 조화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매튜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다.
매튜는 자신과는 달리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불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비가 오는 날씨에 짜증을 내고 시장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실수로 엉뚱한 대답을 했던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잠에 들었다. 어느 날 매튜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철학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강연의 주제는 바로 에픽테투스의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강연자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과 불만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다가 생깁니다. 매튜는 강연자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매튜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매튜는 오늘 아침에 내린 비 때문에 불평했던 자신을 생각해냈다. 아, 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나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는 것 대신 비를 즐겼어야 했나? 매튜는 자신에게 물었다. 다음 날 비가 오자 그는 오히려 흥겨운 마음으로 우산을 챙겨 걸어나갔다. 비 오는 날의 낭만을 느끼며 빗소리를 음악처럼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날 시장에 갔을 때 그는 어느 무례한 상인을 만났다. 전 같았으면 그는 그 상인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매튜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상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는 그저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떴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말실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실수를 더 나은 경험으로 만드는 일이지. 매튜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웃었다. 그는 오히려 실수조차도 유쾌하게 전환하여 친구들과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점차 매튜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매튜에게 그 비결을 묻곤 했다. 매튜는 웃으면서 그저 에픽테투스에게 배운 대로 살 뿐이야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소가 매일같이 바위에 머리를 찌으며 왜 날 막는 거냐? 고 불평했지. 그러다 하루는 그 소가 바위를 우회해 지나갔고 그날 이후로 더 행복하게 풀을 뜯으며 살았다네. 우리는 항상 통제할 수 없는 바위에 머리를 찢지 말고 우회해 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었지. 매튜는 점차 스스로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감 있게 만들어갔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매튜는 이제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주변에 이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깨워주게 되었다. 결국 매튜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알렉산드리아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필로테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필로테스는 한때 도시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끊임없는 쾌락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파티와 사치스러운 물건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친구라 여겼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텅 빈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로테스는 도시에서 휴식을 취하러 시골로 가는 길에 한적한 숲속 철학자가 만든 공부방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필로테스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우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흥미롭게 들렸을 뿐 필로테스의 마음을 깊숙이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밤 그 도시의 번화가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수면을 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평소 경험한 적 없는 상쾌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며칠 더 그곳에 머무르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필로테스는 점차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줄이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 몇 명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고 하루하루의 작은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우정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생활보다 소중한 친구들과의 진실한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나자 필로테스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 작은 철학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인 아타락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이 즉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멀리하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며 소중한 이들과의 우정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필로테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가 살던 작은 마을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도시의 화려함과 사치가 없어도 모든 주민이 스스로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필로테스는 그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중심 인물이 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이단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